이제 의사 결정력의 주도권이 이제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것들 사실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유, 설마 AI가 리더십 칼럼을 나보다 잘 쓸 수 있을까? 근데 쓰는 거예요. AI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 가치관, 뭐 인성, 초 어떤 상상력, 네. 창의력, 뭔가 AI 시대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갖는 게 이제 리더의 역할이고 리더가 살아남는 길이겠죠. 이제 AI 시대의 진짜 인재는 누구냐 뭐 이런 좀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정답을 찾는 교육이 아니라 이제 질문을 만드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 그 교육이 뭘까요? 네, 안녕하세요. 디캐스트의 조은주입니다. 오늘은 리더십 전문가 이승용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모두가 리더되는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는 리더피아 리더TV를 운영하고 있는 유승용 대표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까지 27년간 3,000명 이상의 리더들을 만나서 인터뷰해왔다 들었어요. 네네. 근데 요즘 그 리더들이 그 AI 앞에서 느끼는 어떤 가장 솔직한 그 불안의 실체는 어떤 건지. 네. 일단 세상 자체가 지금 불안해요, 지금. 그렇죠. 예, 네. 뭐 AI 시대, 대전환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네. 지금 리더들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측면에서나 또 조직을 이끄는 측면에서나 리더만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뭐 베네핏 네. 뭐 등등 그런 뭐 정보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AI 시대에는 그런 모든 정보가 지금 평등하게 오픈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리더가 가진 어떤 그 고유의 정보나 고유의 어떤 그 섭렵할 수, 함부로 누구나 섭렵할 수 없는 그 고유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이제 그 영향력으로 네. 연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리더들이 많이 요즘 힘들어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의사 결정력의 주도권이 이제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것들 사실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AI가 분석한 그 데이터와 어떤 리더의 오랜 직관이 많이 충돌을 할 때 리더는 결국 어떤 걸 좀 우선을 해야 할까요? 네. AI가 요즘에 워낙 이제 정확도가 높고 그러니까요. 분석을 네. 너무 잘하니까 아유, 설마 AI가 리더십 칼럼을 나보다 잘 쓸 수 있을까? 근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 30년 이 경험 뭐지 이거? 그러면 30년을 통해서 내가 쌓은 어떤 내공, 어떤 경험력, 그 직관력 이거를 네. 내가 한순간에 AI한테 그냥 뺏겨버릴 것인가, 패배를 인정할 것인가,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 네네. 30년 경험이 있으니까 AI랑 붙을 만한 거죠. 그냥 그 그쵸. 직관력은 되게 중요한 그럼요. 거니까. 예. 사실 그 직관력도 굉장히 과학적인 영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의 많은 네. 경험과 노하우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발현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참 뭐 AI가 우리의 동료냐 아니면은 그냥 도구일 뿐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 리더들은 어때요? AI를 어떻게 좀 정의를 하고 있는지. 예. 이미 뭐 외신이나 뉴스,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회사에서도 어떤 임원 C레벨의 어떤 임원 전략 회의를 한다거나 하면은 이미 AI가 쓴 보고서를 그냥 참고할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를 하나의 C레벨의 의사결정자로 이제 소위 회의에 그래서 인형이 와서 앉았을지 모르겠는데 좋은 어떤 파트너이자 또 도구지 뭐 어떤 그게 예속 관계나 뭐 어떤 상하 관계나 뭐 이런 관계로 접근한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적절하게 아주 합리적으로 잘 활용하는 그런 지금 매개체인 것 같아요. 한국 기업도 이제 많이 네.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한국도 이제 점점 더 그렇게 예, 예.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네네. 예. 네, 그리고 사실 또 그 이제 AI가 제시한 그 해답이 사실 기업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그 윤리에 좀 어긋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럴 때 리더는 어떤 좀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작용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도 윤리적인 부분이나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가치관 또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지켜왔던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을 AI의 어떤 분석에 의해서 이걸 깨야 되나?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지점에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가치관이나 그 원칙이 그 회사와 그 경영자가 계속 해왔던 리더십 어떤 원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AI가 시비를 건다. 그럼 저는 AI를 그 시비를 이제 무마시켜야죠, 이제. 근데 그 앞전에 그런 가치관이나 뭔가 원칙 부분이 오히려 모호한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AI의 의견이 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로 우리 회사를 내가 생각한 어떤 올곧은 모습을 지킨다면은 말 그대로 그러면 이 시기에 더 우리 회사의 가치관 정립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직원보다 AI가 훨씬 더 탁월한 성과를 내는 상황이 만약에 일상이 된다면은 그때 기존의 어떤 조직 문화나 이런 보상 방식은 어떻게 변하는 게
네. 네, 나온 건지. 일반적으로 이제 AI가 지금 기업에 소위 투입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지금 뭐 신입사원들 안 뽑는다. 그다음에 주니어 경력자들이 이제 AI가 그 일을 다 해내니까 네. 이제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전문직 같은 경우는 뭐 회계사도 요즘 뭐 안 뽑는다 등등 뭐 전문직도 다 AI가 해내니까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 대체되는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 질문대로 이게 AI가 기존의 사람보다 더 탁월한 성과를 내면은 기존의 조직 문화 평가 방식 뭐 당연히 그 시대에 맞게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AI가 정성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업 문화나 기업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이거를 AI한테 평가받기는 쉽진 않잖아요. 네네. 물론 AI도 이제 요즘 AI가 계속 또 발전하니까 학습을 통해서 아주 더 똑똑한 이제 AI, 진짜 인간의 뇌하고 똑같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겠지만, 네. 그래도 기업이 나가고자 하는, 조직이 나가고자 하는,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가치나 원칙, 이 부분에 대한 그 평가는 오히려 뭐 인간 리더가 해야 된다 해야 되나, CEO가 해야 된다 아니면은 AI가 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평가 모델에 그거를 넣어서 이제 이거를 AI가 그거를 어떤 분석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예.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가끔 이 얘기할 때 드리는데 당신이 AI의 리더가 될 것이냐, 네. AI를 당신의 리더로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당신이 AI의 리더가 돼야죠, 이제.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든 우리 모든 조직 안에서 지금 AI 때문에 대체되는 대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 업무가 날아간다거나 그러니까 내 자리가 날아간다거나 등등 뭐 우리 삶에서 다 마찬가지죠. 전문직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시대적인 트렌드고 주류라 한다면은 그냥 무조건 이거를 저항할 수만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리더십 역량을 키워서 AI의 내가 리더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AI를 나의 리더로 계속 모시면 살 것인지 거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개인이든 맞습니다. 조직이든. 그렇죠. 이제 정말 AI 시대에 정말 기술이 이 모든 걸 좀 압도하는 이제 시대가 와서 그런 시대에 그런 리더의 존재감은 어디서 어떤 무엇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리더의 존재감에서 네. 이제 AI하고 끝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좋아. AI는 인간 이상으로 지금 똑똑하게 계속 지금 진일보하고 있어. 그러면 진짜 AI가 할 수 없는 인간을 대체할 수 인간 리더를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영역 아니면 뭔가 좀 그 유니크한 그 뭔가 그 뭔가가 뭘까라는 고민이 되게 중요하겠죠. 저는 이게 이제 AI가 발전하면서 지금 윤리적인 문제나 또 법적인 문제나 지금 뭐 AI 기본법 등도 나오지만은 상당히 이제 사회적 문제와 또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지점에서 기업으로 간다면은 결국은 리더 입장에서 AI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 가치관, 뭐 인성, 어떤 상상력, 네. 창의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AI 시대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갖는 게 이제 리더의 역할이고 리더가 살아남는 길이겠죠.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저는 이때 진성 리더십 얘기를 했죠. 조직이나 아니면 개인의 삶에서 자기 삶의 어떤 진짜 어떤 그 목적을 내재화해서 삶을 살아가는 리더를 이제 진성 리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성 리더십을 갖는다면은 내가 AI의 리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고차원의 얘기이긴 한데 네.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게 안 하면은 네. AI 시대에 뭐 진짜 리더십 아무 의미 없어져 버리죠. 네. 지금 AI 시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부분이나 어떤 뭐 규제나 이런 것이 지금 정부에서나 또 공공 영역에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되게 여러 가지 어떤 원칙 부분에 두 가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투명성과 책임성인데 이건 전문가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콘텐츠나 아니 그 어떤 제품인데 뭐든 이게 내가 보고 있는 이 자료가 이게 AI인가 사람인가 어제도 TV에 이제 그거 뭐 AI야 사람이야 막 그 맞추는 거 이런 네. 프로가 있던데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네. 아, 보셨어요? 네, 아니요. 네. 그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네. 보잖아요, 요즘. 그래서 그러면은, 네. 지금 아마 우리 AI 기본법에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카피라이트나 등등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AI가 만든 걸 워터마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투명성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기업에서 이제 활용할 때도 네. 그다음에 이제 책임성 부분도 중요한데 그 네이버가 이제 포털 뉴스 포털을 운영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뉴스는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어떤 뉴스는 좀 덜 부각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독자 입장에서 왜 내가 보고 싶은 뉴스가 좀 덜 나오고 그 보기 싫은 뉴스가 더 많이 나오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서 네. 그건 이제 네이버 이제 문의를 했나 봐요.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이 내보내는 거지 네. 사람이 관여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AI 시대의 책임성이라는 거는 AI 누가 개발했어요? 사람이 개발했잖아요. 네네. 예, 예. 그다음에 AI 알고리즘은 누가 관장해요? 사람이 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이나 그 AI의 그 행위를 이거는 그게 만약에 도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엔지니어,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사람 AI가 한 거야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은 그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모든 AI 활동의 기업에서도 모든 네. AI 활동의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는 거예요. 사람이 지는 거지. 고객이나 아니면은 그 이해관계자한테 AI가 이거 지가 막 이렇게 한 거라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네네. 이게 이제 커지면 나중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막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운영할 때 이 투명성하고 책임성은 네. 되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AI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도 그러니까. 얘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AI가, 논란에 계속 그것도 네.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혼란이 이제 올 수 있죠. 이제 그 질의가 계속 그 법정 다툼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근데 그 전에 이 AI를 운영하는 주체는 사람이잖아요. 네. 개발도 사람이 한 거고. 그 사람이 올곧은 리더십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이미 이런 책임성에 대한 거나 투명성에 대한 거를 딱 각인하고 있어야죠. 그게 리더의 자세죠.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볼게요. 네네. 이제 AI 시대의 진짜 인재는 누구냐, 뭐 이런 좀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AI와 함께 자라날 이런 미래 인재들에게 가장 좀 시급하게 가르쳐야 할 리더십 본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지금 다변화하는 AI 시대에 그냥 지금 교육 시스템으로만 우리 청소년들을 그냥 길러낼 것인가? 그 미래는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주도적으로 AI 시대의 리더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권 안에서 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하고요. 네. 결국은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첨단 기계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네. 그러면은 뭐 세대를 떠나서 이렇게 사람을 이제 사람으로 좀 바라보는 그런 좀 인본주의 그런 리더십을 갖춰야 되는데 사람을 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어떤 그 삶의 가치관 이런 부분들은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나 지금 이 영상 어떤 뭐 숏폼 그다음에 그냥 이 디지털 디바이스 이제 AI까지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거기에만 노출돼 있고 그들과만 교감하게 되면은 그 AI하고 실제 우리 엄마 아빠도 있지만은 이 사람하고 네. 이 분간을 할까 이 마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네네. 마음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인본주의 좀 가치관을 갖는 교육을 시키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직업이 되게 다양해질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직업이 예측할 수 없는 직업이 생기겠죠. 네. 지금 우리도 모르는, 우리 같은 이제 기자도 모르는, 네. 또 과학자들도 알 수 없는 걸 거야, 아마. 그러면은 직업관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직업을 왜 선택해야 되고, 이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하려고 하는지, 그 어떤 퍼포스, 삶의 목적이 뭔지,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어릴 때부터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리더십 소양 교육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윤리 의식이나 뭐 책임 의식 아까 강조했던 네. 그 AI 시대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혹시 실제 자녀들한테도 가장 뭐 강조하는 어떤 뭐 그런 덕목이 있나요? 예. 뭐 지금 말씀드린 거를 강조를 하긴 하는데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고 이제 네. 저는 믿는 네. 게 이제 리더십의 이제 특성 이론과 행동 이론이 있는데 네. 그 특성 이론은 말 그대로 그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리더십 기질을 갖고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네. 태어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겠죠. 밥상머리 교육에서. 네. 행동 이론은 뭐냐면은 그냥 경험이나 어떤 그 교육을 통해서 리더십 성향을 갖는 거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인데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특성 이론을 좀 믿고 있는 거죠. 이제 제가 리더십을 계속 연구하고 리더십을 어릴 때부터 내가 진짜 뭐 글도 많이 쓰고 강의도 많이 하고 이제 옆에서 많이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 곁에서 자라온 아이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안 해도 이 특성 이론에 의해서 리더십은 어릴 때부터 많이 보고 배웠으니까 네. 좀 좋은 리더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 기대를 갖고 있고 뭐 강조한다고 되지는 않더라고요. 결국은 AI를 못 이겨. 쉽지 않네요. AI가 더 네. 재밌나 봐요. 네, 부모보다. 그러니까 쉽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게 디지털 격차가 이제 곧 뭐 기회 격차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시대가 왔는데,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 교육 시스템이 놓치고 있는 그 본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중요한 진짜 담론인데요, 이거. 네. 뭐 사실 우리 지금 공공 영역에서 너무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 네. 이게 이제 전에는 디지털 격차라는 게 막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딴 가서 뭐 이렇게 뭐 주문할 때 네. 뭐 그거를 할 줄 아냐 모르냐 뭐 이런 개념으로 그냥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AI를 활용한 어떤 그 능력, 그다음에 그 AI를 바라본 어떤 관점에 저는 격차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AI를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다 보면은 분명히 사회적 부작용과 여러 가지 책임성과 투명성과 윤리의식 부분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을 네. 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AI 활용을 떠나서 원래 리더십 교육에서나 우리 삶에서 질문을 잘 하는 거, 질문을 효과적으로 하는 거, 이거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AI 시대는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결국은 질문을 잘하고, 그런 AI를 주도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갖고 하려면은, 그런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결국은 우리 지금 입시 위주 교육 시스템 안에서 그 교육이 가능할까요? 바뀌어야 된다. 뭐 제가 바둥바둥하고 있는 뭐 리더십 교육도 네. 있고 하지만은 저는 말 그대로 바둥바둥하고 있는 거고, 주도적으로 이런 청소년들을 어릴 때부터 이 AI 시대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저는 정부 차원에서 네. 공공 영역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찾는 교육이 아니라 이제 질문을 만드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 그 교육이 뭘까요? 우리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교육 시스템으로는 저도 학부모지만 쉽지 않다,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정부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 네. 교육 시스템을 조금 개선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네. 네, 게스트에서 이런 주제를 좀 다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뭐 주제와 연결해서 네. 계속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청소년 리더십, 뭐 인성교육, 교육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AI 시대에 진짜 청소년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네. 뭐 진짜 되게 저는 성인들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AI 시대에 갖춰야 될 어떤 청소년 리더십을 주제로 뭐 교육적인 차원이든 아니면 뭔가 거대한 담론을 계속 이제 우리가 공론의 장으로 꺼내든 그런 차원에서 좀 이런 주제를 다뤄봤으면 좋겠고요. 뭐 리더십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리더십 교육을 이제 프로그래밍하고 이제 실행할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더십 전문가 유순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